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퇴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7월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날인데요. 나름 이 영상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말에 이렇게 생각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월달 ETF 포트폴리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6월달 금융시장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7월달 전망도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좀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우보다는 나스닥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즉 기존의 다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성장주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낮아지면서 지금 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또 특히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코스닥에 있는 그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기업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죠. IT 플랫폼 기업들인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6월 달에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른바 금리 안정에 따른 성장주들의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는 조금 부진했는데 지난 그 이전 달에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씩 슬로우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일드 커브 플래트닝입니다. 즉 단기 쪽 금리는 뭐 미 연준의 테이퍼링 얘기, 또 국내에서 이 이주열 하는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단기 쪽 금리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 0.5%인데 3년짜리 금리는 1.5%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의 적정 스프레드가 한 20bp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1.5% 정도의 금리 수준이라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한 1.3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반응을 끝냈다는 겁니다. 즉 현재 0.5% 기준금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인상을 한 부분을 이미 시장금리는 앞서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이 채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쪽 금리는 이렇게 올라오는 반면에 장기 쪽 금리는 미국 금리도 한때 1.78% 갔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현재 1.46까지 떨어져 있고요. 국고채 10년 금리도 거의 2.2% 육박했다가 지금 2.08 정도로 하락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쪽 금리는 크게 오르는데 오히려 장기 쪽 금리는 하락하는, 서로 엇갈리는 형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죠. 왜 미국채 장기 금리, 한국채 장기 금리는 왜 떨어지냐? 연준이 긴축으로 이제 스탠스를 바꾸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는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장기 쪽 금리는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미래 경제에 대한 예상치가 반영이 됩니다. 즉 그동안 물가 안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긴축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채 금리는 그동안 인플레가 앞으로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리 올랐다가
중앙은행들이 그래 얘네들이 원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맞지, 이렇게 인플레가 높아지는 거를 가만히 놔두진 않지,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채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거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채 금리는 이미 조금 고점을 요번 사이클에서는 확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 동안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연준의 매파 성향 강화됐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따라서 달러화의 좀 강세가 좀 커졌고요. 이제 중국도 한동안 위안화가 가파르게 절상됐었는데 조금 경계감 드러낸 부분들이 또 달러화 강세를 좀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1110원이 1130원까지 20원 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140원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큰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환율은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그 미국 패드의 긴축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좀 반영된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곧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해 보면 1140원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상단이 막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따라서는 조금은 상당 부분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원자재 시장이 6월 달에 상당히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은 유가가 매우 강합니다. 지금 이제 75불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반면에 이제 구리, 금 가격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 목재 이런 가격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른바 병목 현상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산유국들이 감산 완화 폭을 이제 조정을 할 건데, 일단은 예상 수준에 좀 못 미칠 거다. 즉 기존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산유국들이 지금 감산을 해놨는데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니까 감산을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산을 완화하는 게, 즉 공급을 늘리는 게 그렇게 예상 수준에는 좀 못 미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지금 유가가 조금 크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7월 초에 오펙 회의 내용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가가 다시 뭐 70불 이하로 막 폭락하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조금 하방 경직성들은 가져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80불 이상 넘어갈 거냐,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셰일 가스, 미국의 셰일 오일에 대한 이제 채산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좀 막히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또 상당히 6월 달에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뭐 비트코인이 4천만원 지금 뭐 깨졌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뭐 한 2,500만원, 25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잡 코인들이 이제 상장 폐지되고 뭐 이러면서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에서 고점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까지도 잘 안 가요. 4천이 깨져도 또 깨지면 또 밑에서 좀 받치는 수요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이른바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내지는 기존의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이제 조금 속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속가내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살아남는 코인들 위주로는 다시 시장은 조금 강세를 재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흐름 살펴드렸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통화정책이 긴축 사이클로 가는 이제 첫 그 시발점에 와가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주가의 역사적 고점, 그 당시 사이클에서 고점이 찍힌 적이 없다. 더 간다. 왜냐하면 여전히 완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 투자 기회들은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6월달 금융시장 동향하고 7월달 전망까지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6월달 저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종목 성과하고 그리고 7월달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6월달에 그 비중 축소하고 신규 내지는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의 성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 6월달에 세 종목을 조금 일부 차익 실현하고 5종목 정도를 신규로 편입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6월달에 포트 조정은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츠 2종목 신한알파하고 이리츠코크랩을 제외를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각각 4% 8%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줄인 거죠. 코덱스 철강도 조금 줄였는데 얘도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설명드렸지만 이미 그 리츠 가격들이 너무 많이 좀 올라왔고 코덱스 철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적인 측면에서 좀 저는 줄였고요. 특히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기사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후행적으로. 최근에 리츠에서 그 주가 상승률이 높고 배당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리츠를 추천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늦었어요. 리츠는 올해 연초에 투자를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포트를 처음 셋업하면서 리츠 투자를 추천드렸고 지금 6개월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강해지면 조금씩 줄일 예정입니다. 예, 지금 리츠를 쫓아서 사는 거는 이미 주가가 올라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약간 뒷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는 들고는 가는데, 하여튼 쫓아서 리츠 사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그 편입했던 종목 중에 이제 액티브 ETF 중에 이 코덱스 K 신재생 했는데, 요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위주로 다른 ETF 많이 올랐는데 얘는 그냥 똔똔했고요. 차라리 2차 전지 산업 그 ETF 비중 늘렸던 거 수익 잘 났고, 자동차는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섹터죠. 역시 괜찮았고요. 타이거 화장품은 다시 델타 변이 얘기 나오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항생은 그냥 보합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했던 것들은 빠지면서 잘 팔았고, 추가로 매집했던 종목들은 조금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6월 달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월 전체로 봤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1.45%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비중치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수익 기여도는 한 4%니까 일단은 포트는 시장보다는 이제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난 몇 개월간에 비해 보면은 이 수익률 기여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런 느낌 알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3,300선 넘나들면서 사상 최고치인데 내 포트의 잔고는 안 늘어나.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는 놈들만 가는, 특히 코스피에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만 가버리고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냥 놀아버렸고, 코스닥도 상위 내지는 그 특정 이 제약바이오 업종만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익부 빈익빈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6월달 포트 성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별로 좀 안 나왔네. 지수 자체는 올라온 거, 코스피가 6월달에도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답답해하는 그 느낌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 IT 반도체 섹터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의 포트는 지수 대비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포트의 그 비중을 보시면 지난달하고 비교해보면 리츠 쪽을 조금 뺀 상황이고요. 주식형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7월 달에 포트에 조정이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2종목을 더 빼고 한 5종목을 더 사는 건데, 2종목 중에서 하나는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저는 이제 비중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이미 신한알파 리츠하고 이리츠코크랩은 비중을 줄였었는데, ESR 캔들스퀘어는 6월에도 되게 성과가 좋았어요. 지금 9%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 ESR 캔들스퀘어의 누적 수익률이 지금 30%에 육박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ESR 캔들스퀘어를 전체 포트 중에서 5%나 너무 크게 들고 있어서 야,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줄이자 싶어서 비중 축소 종목에 리스트업을 했고요. 코덱스 기계 장비도 누적 수익률을 30% 넘게 갖고 있는데 역시 제 포트의 비중이 2.68,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벌었던 거는 조금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요 돈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종목과 더 좋아 보이는 종목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게 제 리밸런싱의 핵심이고요. 추가로 이제 매입하기로 한 종목은 뭐냐면 KB스타 국고채 30년 이넨스드라는 ETF가 있어요. 요거 저희 구독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신 건데 제 원래 이 장기채 포트는 이 하나로 캡 초장기 국고채인데 요것보다 요 KB스타 국고채 30년 이넨스드가 듀레이션이 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채 금리는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채권 금리 고점 형성에 따른 저가 매수 관점에서 요거를 지난달에 사실 포트 얘기할 때는 안 샀다가 그 뒤에 이제 월 중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미 7월달 수익률 한 4%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직 비중이 1.5밖에 안 돼서 좀 더 이 채권 쪽, 특히 장기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장기채 비중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7월달에 수익률 5.8% 괜찮았는데 그동안 이제 안 좋다가 이제 막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보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비중은 지금 숫자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이 비중은 무시하시고요. 하여튼 2차전지 조금 더 사는 쪽. 그 다음에 타이거 화장품이 얘도 7월달에 좀 성과가 안 좋았어요. 얘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확대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니까 뭐 이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아지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화장품, 면세, 여행 관련 종목들이 델타 변이 확대되면서 조금 이렇게 다시 빠졌어요. 근데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집콕하는 것에 대해 지쳐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제활동은 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담아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추가한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건설인데요. 건설 경기 회복 기대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반영됐어요. 이미 이 건설 ETF는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사실 좀 투자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길게 보고 지금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에는 이제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건설 경기 쪽에서 조금 더 이 건설주들이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건설 ETF를 편입을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거는 이제 ETF가 아니고 이제 펀드입니다. 제가 이 전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는 기존에 이제 미래세 TDF 하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하나를 더 편입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입니다. 제가 뭐 요즘에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요즘 이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된 거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ETF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가 있고, 메타버스 8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고, 이제 로테이션 형식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넣는다고 합니다. 뭐 로블록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 7월달 ETF 포트폴리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한번 말씀드렸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